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자영업하다가 식물인간 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지인 이야기고요.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이고 제가 유튜브에 과거에 한 번씩 얘기했었어요. 중국집하고 서빙하는데 월 120만 원 받는 친구가 있다고. 주 7일 중에 주 7일을 일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식점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요. 자, 어떻게 식물인간이 됐는지, 어떻게 120만 원밖에 못 받고 하루 종일 일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족 사업입니다. 부모님이 다 음식점에 계시고요. 남자 동생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입니다. 여자고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일이 힘들죠. 음식점 자체가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중국집에 일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퇴근하고 나서 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맨날 술을 한 잔씩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어머니분이 그렇게 좀 술을 한두 병, 소주 한두 병 이렇게 드시고 주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는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명이 사유불명이죠. 사유불명으로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갑자기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1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셔서 기적적으로 좀 치유가 되었고 현재는 가게에서 조금씩 소일거리로 전화받고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가족분은 딸이죠. 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요걸 버텨내려고 그래서 돈을 조금만 받고 이게 12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70인지 120만 원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액만 받고 그 장사를 안 접도록 하고 도와줬죠. 그리고 나머지 가족도 주방에서 일을 하고 몸이 다쳐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고 그리고 부모님 중에 아버지도 허리 디스크에 목 디스크에 팔목도 다 나갔고 중국집 일이 굉장히 일이 힘이 듭니다. 재료 준비할 것도 많고요. 어쨌든 매일 술을 먹고 왜냐면 노가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몸이 되게 힘들면은 일이 힘들고 하면은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된 거죠. 그러다가 심하게 탈이 난 거고 그리고 그 중국집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동네 맛집 중 하나고 음식 가격도 비싸고 양도 적고 대신 맛있고 홀 서빙만 하고 손님이 굉장히 많은 데였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집 같은 경우는요 병원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준비 중인 분도 있을 것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수익성 계산만 하는데 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병원비도 다 나가면은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면은 1,000만 원을 벌어서 돈을 모은다고 쳐도 나중에 본인이 막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팔목 디스크가 안 오는 데가 없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장사 쉽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음식점 하기 전에 특히 이게 제가 대한민국 미디어가 망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 가지 식당 그런 거 TV 예능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죠? 되게 미화하고 포장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또는 아니면 곁에 지인들 있으면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일단 영업시간 그 전후로 준비하고 마치는 과정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배달 기사분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배달 기사한테 불친절하거나 띡띡거리거나 하면은 기사분들이 안 좋게 해요. 그래서 기사님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중국집이나 뭔가 한식집 재료 준비 이런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건 생각을 못하고 뭔가 수익성 돈은 얼마 나오는지 심지어 그게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에 대한 거 현재 대한민국은 자영업을 한다 하면 세금이 전 세계에서 1등일 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각종 이상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자영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많이 나갑니까? 재료비, 인건비 요 정도 월세 요 정도로 생각하죠. 그 외에도 나가는 비용이 10가지가 넘는 게 자영업이에요. 배달 어플 수수료, 쿠팡이츠 수수료 이런 거 빼고요. 그런 거 광고비 빼고 앱 수수료 빼고라도 듣도 보도 못한 돈이 나가는 것이 자영업입니다. 다행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머님이 식물인간이 한 1년 정도 되었다가 치료가 돼서 다행이죠. 그래도 다행인데 그 1년 동안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갔다고 해요. 병실도 좀 좋은 데 썼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환자실까지는 아니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됐을 때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둔 것도 다 날려먹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120만 원밖에 못 받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백종원 골목 식당이 생각이 나요. 백종원식 연돈 볼카츠를 제가 가서 먹어봤거든요. 먹어보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그게 기억이 나요. 연돈 볼카츠를 만든 프랜차이즈도 문제지만 그 볼카츠를 먹어보고 창업한 자영업자도 잘못이다.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공감했고 자영업이 지금 애매하다, 그쵸?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걸 하게 돼 있거든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자영업 그겁니다. 그거니까 퇴직 일하다 보면은 일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고 퇴사해서 내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자영업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 맘스터치를 차리자마자 코로나 터진 분도 계셨고요. 치킨집 한 친구도 있고 중국집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명 있죠. 있는데 한결같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을 많아요. 일은 많은데 사람을 쓰자니 지금 인건비도 장난 아니고 위험 부담도 장난이 아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수순이죠. 지금 현 그거 시스템은 노동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편이라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첫 번째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서 사 먹을 거 도시락 싸가게 되고, 밖에서 사 먹을 거 집에서 먹게 되고, 밖에서 사 먹을 거 어떻게든 돈을 아껴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당연히 음식점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가 치솟아지니까 원재료비 상승에, 인건비 상승에 짜장면값 7,000원, 8,000원 받아도 남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에 대해서는 특히 음식점에 대해서는 너무 상상으로 미화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인테리어 업자들이 최근 10년간 거의 완전 준재벌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프랜차이즈 업과 함께 공생을 해와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업체 차리면 인테리어 쫙 하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한 1년, 2년 있다가 철거하거나 빠집니다. 3년 이내 사업자 폐업률이 90%이기 때문에 다 망해요. 다. 안 망해도 있죠. 프랜차이즈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편의점이든 뭐든 다 리뉴얼 한다고요. 도대체 왜 리뉴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리뉴얼 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계가 호황이 되면서 인테리어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자영업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음식점이 잘 된다고 다 돈을 잘 번다는 상식을 조금 깨주고 싶어요. 실제 제 친구 중에 그 치킨집을 했던 친구가 신메뉴를 개발하고 동네에서 거의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손위권에 드는 치킨집 사장이었어요. 1년 동안 했는데.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순이익이 월 500 정도였어요. 월 500 정도였는데 그러면 많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일정이 새벽 3, 4시쯤에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하고 한 몇 시간 못 자고 장 보고 10시쯤에 출근을 합니다. 치킨집이 그렇게 일찍 열고 늦게 문 닫느냐? 아니고요. 재료 준비하고 가공하고 후처리하고 가게 문 닫고 또 할 일 청소하고 이런 일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그렇게 몸이 튼튼하고 관리 잘 하던 친구가 그 치킨집 1년 하는 동안에 기름에 찌들어서 살이 찌는 겁니다. 망가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월 500 버는데 하루에 한 3, 4시간 잤던 것 같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 실제 가게 안에서 자기도 했었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동네에 1등 하는 카페가 리뷰가 8,000개인가 있었어요. 4,000개인가 8,000개인가 모르겠는데 몇천 개 있었는데 그 문을 닫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당근마켓에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는 카페라서 물어봤거든요. 사장님 여기 카페 내놓으셨던데 왜 내놓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진짜 버는 거 대비해서 몸에 병도 나고 일도 너무 많고 특히 카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심했겠죠. 카공족들도 상대해야 될 거고 담배 이런 것도 상대해야 될 거고 주차 문제도 상대해야 될 거고 또 배달 스트레스에 그런 게 겹쳐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인수할 건 아니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자영업 하실 분들은 저는 그걸 권해드려요. 식당에 좀 잘 되는 식당에 알바라도 한번 해보고 음식점에 대한 환상을 꾸시길 바래요. 근데 이게 잘 돼도 문제가 있는 게 뭐지 않습니까? 잘 돼도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무인 아이스크림 집이 잘 된다. 이거는 크게 손이 안 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손이 많이 가는데 실제 장사가 잘 되고 순이익이 높고 좀 꿀 빠는 사업이다. 그러면 주인이 나가라 하고 지가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자주 가는 24시 해장국집이 있어요. 해장국집이 있는데 여기가 손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어느 날 문 닫은 거예요.
문 닫고 다른 해장국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해장국집은 맞은편에 이사를 갔고, 그래서 건물주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래저래 쫓겨났다는 식으로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고 한 감자탕집, 해장국집이 잘 되느냐? 터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이 잘 되면 잘 되는데도 또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직원 관리가 쉽느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환상을 좀 깨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차라리 직장 생활이 나을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직장 생활 하냐? 너는 왜 자영업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은 위험하다 판단을 해서 나왔고요. 저는 기계과 출신입니다. 기계과 출신인데, 제가 제 나이가 한 40, 50쯤에 퇴사를 하게 됐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나와서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점에 관련된 카페나 음식점, 그리고 뭐 요식업 이런 거는 아예 일절 손을 안 대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청소업입니다. 계단 청소 위주로 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되게 매력적인 사업 중 하나죠. 자본금이 필요가 없고 고객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게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100% 순이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자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직장 생활도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상사 눈치 봐야 되지, 부하 눈치 봐야 되지, 옆 사람 눈치 봐야 되지, 뭐 정치 싸움, 인력 싸움 이런 것도 있지.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제가 볼 때는 음식점이고 자영업이다. 자영업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말고요. 네가 뭔데 하라 하지 말라냐 이럴 수 있지만은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심각하게 수익성을 따져보고 알바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도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해보시고요. 저는 차라리 쉬는 걸 추천합니다. 직장을 오래 다녔거나 하면 한 몇 개월 정도는 충분히 쉬면서 뭘 할지 고민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하는 청소 사업도 괜찮고요. 어쨌든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 현장 일 이런 게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엔 이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식사를 하셨어요? 한 3번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국인은 그렇잖아요. 아, 먹었습니다 하다가 한 3번 정도는 물어야 아, 안 먹었어요 이런 게 예의잖아요. 옛날에는 예의를 따지는 국가였는데 요즘은 솔직히 약간 귀를 틀어막고 보잖아요. 한국어를 아닌 걸로 생각하고 보잖아요. 약간 진짜 중국인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실제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 직장 상사들만 해도 상식적이지 않은 인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인간과 그 사람의 오더를 받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삽질을 했을 때 좀 이따가 메꿔야 될 게 뻔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겠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다시는 직장 안 갈 겁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